치열한 경쟁과 숨가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잊곤 합니다. 모두가 앞을 향해 달려갈 때 잠시 멈춰서서 삶의 다른 방식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 침묵과 눈으로 뒤덮인 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 위의 목적지라기보다 하나의 감정처럼 존재하는 곳.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불리는 핀란드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날카로운 청량함을 지녔고, 풍경은 굳건한 소나무와 계절에 따라 얼고 녹는 수십만 개의 물의 거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요함을 위해 설계된 사회, 숲속의 시냇물처럼 서두르지 않는 리듬으로 삶이 흐르는 곳. 이곳은 평화에 대한 약속이자 마찰 없는 삶을 위한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핀란드가 세상에 보여주는 이미지이며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캔버스 자체가 그림자의 실로 짜여 있다면 어떨까요? 가장 밝은 빛이 실은 가장 깊은 어둠에 의해 정의된다면 어떨까요? 핀란드의 행복 이야기는 단순한 만족의 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역설이며 깊은 안녕과 그만큼 깊은 우울 사이의 복잡한 춤입니다. 길고 고요한 겨울의 그림자처럼 말이죠. 겨울 하늘에 매달린 이 질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나라 전체를 그토록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건축물일까요? 그 답은 콘크리트나 강철이 아닌 바로 사람들 그 자체의 기질 속에 있습니다. 서로 달라 보이지만 깊이 얽혀있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토대.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의 근간을 이루는 조용하고 겸손한 기반함이죠. 핀란드 복지국가가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두 번째는 번역하기 훨씬 어려운 개념, 역사의 무게와 북극의 냉기를 품은 시수라 불리는 핀란드 고유의 정신입니다. 신뢰가 발밑의 땅이라면 시수는 그 위를 걷는 불굴의 정신입니다. 이 둘은 함께 핀란드 영혼의 쌍발 엔진을 형성하며 사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내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핀란드에서 신뢰는 얻어야 하는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설정값입니다. 최소한의 마찰로 일상의 흐름을 안내하는 조용하고 강력한 해류처럼 작동하죠. 이것은 단지 느낌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현상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실험을 했을 때 헬싱키는 현금이 그대로 든 채 돌아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꾸준히 기록됩니다. 이 작은 행동은 심오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핀란드 사회는 정직을 전제로 구축되었다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믿음이 바로 그들의 존경받는 사회 시스템이 번성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무상교육, 보편적 의료, 관대한 사회복지는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시스템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집단적 합의, 즉 신뢰의 표현입니다. 의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대신 공동체와 발전에 투자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의심의 눈초리나 잠긴 문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하지만 신뢰만으로는 한 국가가 어두운 겨울에 압도적인 무게나 강력한 이웃의 실존적 위협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핀란드인들의 저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종종 근성이나 인내로 번역되지만 그들의 불굴의 정신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에 맞서는 강인한 결단력, 용기 있는 의지입니다.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장 추울 때 가장 밝게 타오르는 조용한 내면의 불꽃이죠. 이것이 바로 1939년 겨울 전쟁 당시 작은 핀란드 군대가 거대한 소련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한 정신이며 전설이 된 대담한 저항이었습니다. 바로 이 강인한 정신이 개인이 긴 겨울의 어둠에 맞서고 매일 아침 일어나 다시
단지 체념이 아닌 엄숙하고 위험 있는 목적으로 삶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것은 핀란드 사람들의 심리적 요새입니다. 신뢰와 회복 탄력성이라는 기반 위에 어떻게 한 국가를 세울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법령이 아닌 하나의 철학으로 제시됩니다. 교육을 공장처럼 취급하는 세상, 원석 같은 마음들을 표준화하고 시험하고 노동시장을 위해 조립하는 속에서 핀란드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공장이 아닌 정원을 지었습니다. 주입이 아닌 양육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더 적은 것이 더 많다는 혁명적이고 단순한 전제 위에 세워졌죠. 이 교육 철학은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조용하고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들의 불굴의 정신으로 단련된 잠재력과 신뢰에서 비롯된 사회적 조화를 취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회 중 하나로 변모시킵니다. 가장 창의적인 마음은 종종 가장 큰 자유를 부여받은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말이죠. 언뜻 보기에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그 단순함이 거의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더 짧은 수업 시간, 거의 없는 숙제, 구조화되지 않은 놀이에 온전히 바쳐진 긴 휴식 시간, 어린 시절의 신성함을 보호하는 7세 의무 입학 연령, 사립학교가 없어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동일한 고품질 교육을 받습니다.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학습의 기둥들을 체계적으로 해체한 시스템입니다. 왜일까요? 목표가 아이의 머리를 사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될 호기심의 불꽃을 지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식의 마철루를 벽돌 쌓듯 외워서 짓는 것보다 각 나무가 자신만의 속도로 자라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빛을 향해 뻗어나가는 숲을 가꾸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접근법은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합니다. 실패가 판결이 아닌 학습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취급될 때 학생들은 실험하고 질문하고 창의적인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얻습니다. 표준화된 시험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아이의 타고난 호기심이 꺼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해결책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죠. 이것이 바로 혁신의 씨앗 밭입니다. 인구 550만의 작은 나라가 세상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무회사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휴대폰 거인이 된 노키아의 이야기는 이 정신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노키아의 시장 지배력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오늘날 그 정신은 슈퍼셀이나 로비오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끄는 세계적인 비디오 게임 산업에서 번성하며 그들의 창조물은 우리 글로벌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성만큼이나 상상력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 시스템이 거둔 직접적인 수확물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핀란드의 가장 위대한 교실은 바로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영적, 심리적 닷 역할을 하는 숲과 호수의 광활하고 살아있는 도서관. 한 민족과 그들의 땅 사이에 이 관계는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법이라기보다는 신성한 약속처럼 느껴지는 원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것은 만인의 권리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단지 돌아다닐 수 있는 허가가 아닙니다. 핀란드 영혼의 자물쇠를 여는 철학적 열쇠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풍요와 조용한 지혜를 지닌 땅이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집단의식에 속한다고 선언합니다. 자연이 모든 이에게 주어진 타고난 권리이자 위안과 생계, 정체성에 양도할 수 없는 원천이라는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에서 땅은 울타리로 사유지나 출입금지라는 팻말로 정의됩니다. 핀란드의 만인의 권리는 이 장벽들을 허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골을 자유롭게 거닐고 버섯과 베리를 채집하고 간단한 낚싯줄로 낚시하고 하룻밤 캠핑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환경에 대한 조용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죠. 왜 이것이 그토록 심오할까요? 인간과 자연 세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소유해야 할 상품이나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이기를 멈추고 삶의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핀란드의 18만 8천 개 호수와 국토의 70% 이상을 덮고 있는 광활한 숲이 마치 국가적인 뒷마당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사회의 뿌리 깊은 평등을 강화하는 공유된 안식처이자 공동의 기반입니다. 이 친밀한 연결은 무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숨쉬는 공기,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는 숲을 목재가 아닌 국가의 폐로 보는 문화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라플란드에서 펼쳐지는 오로라의 장엄한 천체 발레와 한밤중의 태양이 빚어내는 초현실적인 백야에 대한 경외심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그들 환경에 광대하고 우주적인 리듬과 연결하는 계절적 통과 의례입니다. 심지어 사우나 의식조차 이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종종 호숫가에 지어지는 사우나는 인체와 야생 사이의 문턱이 됩니다. 땅의 열기로 정화되고 물에 상쾌하고 생명력 넘치는 차가움에 몸을 담그는 공간, 원소로의 완전한 회귀.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숲의 평화가 언제나 그곳에서 모두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지만 숲의 고요함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자연의 위안이 상처투성이 역사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으며 마음의 가장자리에 모여드는 그림자를 온전히 밝힐 수도 없습니다. 핀란드의 이야기는 그 이면을 정의하는 만만치 않은 도전들을 마주하지 않고는 불완전하고 심지어 부정직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고난의 도가니에서 단련되었으며 그 평화는 선물이 아니라 두 강력한 적수에 맞서 힘들게 얻어낸 승리입니다. 첫 번째는 긴 동쪽 국경에 드리워진 외부적이고 역사적인 위협, 수세기 동안 그 운명을 결정지어 온 지정학적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내밀한 내부의 적, 바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지위 자체를 거스르는 듯한 우울과의 조용한 싸움입니다. 핀란드를 이해하는 것은 이 두 전선에서의 싸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부적 역설은 아마도 가장 난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많은 안녕을 설계한 사회가 여전히 그토록 깊은 슬픔과 씨름할 수 있을까요? 길고 어두운 겨울은 쉬운 설명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도전은 더 복잡하며 핀란드 문화의 구조 자체에 짜여 있습니다. 그들의 불굴의 정신을 뒷받침하는 바로 그 강인한 과묵함이 감정적 고통을 표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깊은 고립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성공이 만들어내는 실존적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고 삶의 기본적인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되었을 때 무엇이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인간의 정신이 어떤 본질적인 방식으로든 번성하기 위해 저항을 필요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잘 정돈된 삶의 매끄럽고 마찰 없는 표면이 기댈 곳도 자아를 날카롭게 할 도전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핍의 위기가 아닌 의미의 위기입니다. 이 내부적 투쟁은 외부적 투쟁에 의해 반영됩니다. 핀란드에 산다는 것은 영원히 그 지리를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수세대 동안 핀란드의 외교 정책과 국가 의식을 지배해 왔습니다. 겨울 전쟁의 트라우마는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DNA에 각인되어 있으며 그들의 취약성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믿기 힘든 저항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가장 큰 도시에 땅속 깊숙이 건설될 만큼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헬싱키는 거의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지하 터널과 대피소 네트워크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실용적인 예지력에 숨막히는 전시이며 평화는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용한 인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기억으로서가 아닌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생존 전략으로서의 강인함입니다. 최근의 나토 가입 결정은 이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정신의 가장 현대적인 표현이며 그들이 힘들게 구축한 평온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저질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핀란드에서 행복을 위한 간단한 조리법, 따라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찾는 것일 겁니다. 핀란드의 경험은 쉬운 답이나 병에 담아 팔 수 있는 마법의 공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심오하고 도전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환희의 상태로서의 행복을 향한 우리의 지칠 줄 모르는 전 세계적인 추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빛과 그림자의 땅에서 얻는 교훈은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견딜 수 있을 만큼 회복력 있는 삶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핀란드의 방식이 말해주듯 화창하고 구름 한 점 없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폭풍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폭풍이 필연적으로 닥쳤을 때 안전한 닻을 내릴 수 있도록 잘 지어진 항구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순간적인 기쁨과는 구별되는 고요한 만족감이라는 개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핀란드 사회의 전체 구조는 찰나의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깊고 변치 않는 만족의 상태를 가꾸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탐험한 모든 실로 짠 테피스트리입니다. 실내는 날실, 즉 전체 구조를 함께 묶어주는 강한 수직실로서 끊임없는 감시 없이 사회적 결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의 강인한 정신은 C실, 즉 긴장과 역경을 견디는 회복력을 제공하며 짜인 질긴 수평실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배틀 그 자체이며 각각의 새로운 실이 획일적이지 않고 고유한 강도와 색상으로 짜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만인의 권리라는 원칙을 지닌 자연은 그 테피스트리에 살아있는 문양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보다 더 큰 순환 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상기시키는 변치 않는 근원적인 존재죠. 그렇다면 행복은 이 시스템의 주된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부산물입니다. 이웃을 신뢰할 수 있다는 알매서 오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위기에 맞설 내면의 힘이 있다는 알매서 오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무엇을 생각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지를 가르치는 교육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숲이라는 안식처가 항상 당신에게 열려 있다는 알매서 오는 깊은 위안입니다. 잘 사는 삶이란 끊임없이 더 높은 봉구리를 향한 필사적인 등반이 아니라 평화롭고 잘 가꾸어진 계곡을 끈기 있게 일구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결국 핀란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핀란드인처럼 되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사회를 돌아보고 다른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끝없는 성장과 끊임없는 자극의 추구에서 벗어나 균형, 회복 탄력성, 그리고 우리 공동체 및 환경과의 의미 있는 연결을 찾는 데 집중하도록 격려합니다. 핀란드는 우리에게 행복이 여정의 끝에서 발견되는 보물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행복은 당신이 선택하는 여행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가장 깊은 겨울 속에서도 봄을 맞이할 충분히 강한 삶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행복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